안녕하세요. 이번 실습에서는 지도에다가 이 햄버거 매장을 직접 표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지도를 이제 표현할 때 자주 사용되는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가 이제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이 폴리움이라는 라이브러리는 이 구글 콜앱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혹시 이제 아나콘다 환경에서 이제 실습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PIP 환경으로 직접 파이썬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폴리움을 별도로 로컬에서 설치를 하고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폴리움 먼저 불러오도록 할 텐데 임포트 폴리움으로 이제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움의 맵을 한번 불러와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코드 셀 만들고 폴리움의 맵하고 한번 이 폴리움의 맵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세 개의 지도가 그냥 표시가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우리나라 주소를 중심으로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매장 정보들을 하나씩 표시를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서 도움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음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도움말을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 사용하는 도구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도움말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도움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지도를 출력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다양한 이제 옵션들을 지정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키워드들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좀 내려보게 되면은 여기 예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폴리움의 맵에서 이렇게 로케이션하고 중심값을 지정을 해 주게 되면은 특정 위치로 중심값을 설정을 해 주게 돼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기에다가 중심값을 설정을 해서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특정 위치, 위도와 경도 값에 따라서 위치의 중심값이 잡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타일이라는 키워드 그 값이 있어서 타일 값을 설정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양한 타일을 설정을 해서 지도의 스타일을 설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도움말 보게 되면은 또 줌 스타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줌 스타트가 무엇인지 보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도움말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줌 스타트 해서 2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줌 스타트는 얼마나 이 그래프를 이제 확대해서 볼 건지, 지도를 이제 확대해서 볼 건지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큰 숫자를 넣게 되면은 조금 더 가까이 이제 확대를 해주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숫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움 맵에서는 이렇게 중심값을 설정한다든지 타일 값을 지정을 해서 이제 스타일을 설정을 한다든지 줌 스타트를 사용을 해서 얼마나 이제 넓게 볼 건지 좁게 볼 건지에 대한 이제 설정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 폴리움을 사용을 해서 똑같이 지도를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은 지도의 중심을 지정을 하게 되면은 그 위치로 지도를 가져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위경도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DF에서 시도명이 서울특별시인 데이터에 대해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와서 미디언 값, 대표 값을 뽑아준 다음에 values로 이제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위도와 경도 값만 따로 가져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매장을 다 표시를 하면은 시간도 조금 오래 걸리고 너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있는 매장 정보만 먼저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데이터 프레임에서 시도명이 서울특별시인 데이터만 따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인 데이터만 찾아서 다시 df로 감싸주게 되면은 불리언 값에 대해서 이제 true 값으로 되어 있는 값들만 따로 인덱싱을 해서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df 서울이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따로 담아서 이제 사용을 할 예정인데요. 개수를 봤더니 뭐 롯데리아, 버거킹, KFC, 맥도날드 매장이 433개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럼 그 433개의 매장을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폴리곤 맵에서 여기 로케이션에다가 위에서 구한 이 위도와 경도 값을 지정을 해주고 줌 스타트 값은 12, 그 다음에 타일 값도 이제 스테이멘 토너라는 이제 타일을 지정을 해서 그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서울시 매장이 지금 433개예요. 그래서 433개에 대한 인덱스 값을 지정을 해서 하나씩 이터레이션을 돌면서 위도와 경도에 해당되는 상호를 표시를 하도록 할 텐데 서클 마커를 통해서 이제 동그라미로 해당 매장들을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해서 매장들을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433개의 매장을 이렇게 서울시 지도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서클 마커라는 것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서클 마커에 하나씩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 매장을 표시를 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 값 같은 경우에 롯데리아일 때는 이렇게 옐로우 노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버거킹일 때는 이제 파란색, 맥도날드일 때는 오렌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고요. KFC 같은 경우에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값을 이제 서클 마커에 컬러에 이제 브랜드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 값으로 인덱싱을 해서 가져와서 표시를 해주도록 했고, 레디우스라는 거는 이제 동그라미의 원의 크기를 어느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할 건지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원에다가 마우스를 가져다 대게 되면은 어느 이제 매장인지에 대한 정보 매장명과 상호명과 주소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타이틀에다가 상호명과 도로명 주소를 툴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지도에 그려봤더니 서울시에 있는 매장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강남 쪽 혹은 서울 도심가 이쪽에 주로 매장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런 이제 큰 도로라든지 이런 쪽들에 보통 이런 햄버거 매장들이 많이 있지 않나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매장들을 지도에다가 하나씩 다 표시를 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어디가 이제 버거 지수가 높은지 낮은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버거 지수 구한 데이터를 이제 코로플리스 맵을 통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여기에 있는 원래 블로그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제 그려주었어요. 이런 식으로 추상화해서 그리는, 이제 지도를 추상화해서 그린 이런 그래프를 보통 이제 카토그램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시 우리가 그냥 표시를 하게 되면은 서울이 이제 너무 작게 표시가 되는데 서울의 매장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카토그램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려주었어요. 저희는 조금 다르게 코로플리스 맵이라는 거를 사용해서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렇게 코로플리스 맵을 그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위경도 값에 대해서 이런 이제 그 시군구에 해당되는 값들을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그 파일 출처는 여기 링크에 가서 보게 되면은 깃허브에 서울 맵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 코리아 맵에서는 이제 서울 맵뿐만 아니라 전국의 이제 지도까지도 이제 GeoJSON 파일을 여기에서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GeoJSON 파일을 미리 제가 URL을 찾아 두었는데요. 이 GeoJSON 파일을 가져와서 보게 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GeoJSON 파일을 일단 읽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주고 읽어오게 되면은 해당 URL에서 이 피처에서 프로퍼티스 가져오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에 뭐 해당되는 뭐 영문 이름이라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폴리곤 값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처스에 0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값들이 폴리곤 값이 들어 있어서 서울시의 뭐 경계라든지 시군구별 경계 데이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국 데이터에 대한 그런 폴리곤 값과 그 다음에 시군구별 폴리곤 값을 이제 GeoJSON 파일로 받아왔는데요. 이렇게 GeoJSON 파일로 받아오게 되면은 이제 코로플리스 맵이라는 것을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코로플리스 맵이 어떻게 생겼는지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롤리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인터랙티브한 동적인 시각화를 제공해주고 있는 라이브러리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버거 지수를 이제 구했었는데 그 구한 버거 지수,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버거 지수만 따로 가져오도록 했어요. 이 DF 디스트 카운트에 보게 되면은 전국에 해당되는 버거 지수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LOC하고 지금 시도명이 인덱스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강원도라고 하게 되면은 강원도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LOC하고 서울특별시라고 써주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따로 가져오게 돼요. 서울특별시에서도 우리가 이 버거 지수만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컴마하고 버거 지수 하게 되면은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버거 지수만 이렇게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온 값을 바탕으로 여기에서 위에서 값을 갖고 왔을 때 보면은 시리즈 형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시리즈 형태보다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 플로리에서 지도에다가 코로플리스를 그리기 조금 더 편해요. 그래서 리셋 인덱스를 통해서 여기 원래 시군구명이 인덱스 값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컬럼 값으로 만들어주고 인덱스 값을 새로 부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컬럼의 이름을 버거 지수다. 라고 이제 이름까지 지정을 해서 서울특별시에 해당되는 버거 지수만 가져오게 되면은 시리즈 형태로 가져오는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일단 바꿔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플로리에서 이런 식으로 시군구명, 뭐 버거 지수, 시군구명 이렇게 변수명을 지정을 해서 사용하기가 비교적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단 DF 서울의 인덱스라고 해서 위에서 구한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이 플로리의 코로플리스의 데이터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통째로 넣어주고 그 다음에 GeoJSON 파일, 서울의 경계 파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컬러는 버거 지수에 따라서 버거 지수가 높을수록 진한 색, 버거 지수가 낮을수록 흐린 색으로 표시를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도록 했더니 이제 강남구, 서초구, 강남구는 5.4, 서초구가 버거 지수가 11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봉구도 이제 버거 지수가 꽤 높은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구로구는 버거 지수가 4.5, 은평구는 버거 지수 5, 종로구 4.3, 중구 4.75 이런 식으로 특정 이제 시군구별로 서울시에 해당되는 이제 구별로 봤을 때 버거 지수가 얼마나 높고 낮은지를 표시를 해봤다. 그 다음에 이 플로리 익스프레스에서 이 색깔을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린스 하고 초록색으로 이제 표시를 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제공하고 있는 이제 컬러들이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다시 블루스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떤 컬러들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렇게 PX의 컬러스의 컬러 브루어라고 해서 확인해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정할 수 있는 컬러 목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 목록대로 지정을 해서 다양한 색상으로 이런 코로플리스 맵의 색상을 표시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봤을 때는 그냥 목록으로 보여지지만 플롤리의 이 컬러 브루어라고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플롤리 공식 예제에 조금 더 이제 색상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하고요. 그럼 서울시만 그려봤다면 이제 전국 데이터를 다 그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전국 데이터를 버거 지수 S 코리아라고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 와 관련된 시도별 데이터를 요 S코리아라는 DFS 코리아라는 변수에다가 담아 주었는데요. 여기에 있는 버거 지수만 갖고 오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버거 지수 하게 되면은 시도별 버거 지수를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시도별 버거 지수를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리셋 인덱스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고 시도명이라는 변수, 버거 지수라는 변수를 사용해서 코로플리스 맵을 이제 전국 지도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서울시에 해당되는 이제 코로플리스 맵만 그려봤는데요. 이제 전국 시도명을 기준으로 한번 코로플리스 맵을 그려보게 되면은 서울시의 버거 지수
2.38로 이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진하게 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의 버거지수는 서울시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 다음에 부산광역시의 버거지수 꽤 높은 편이고, 대구광역시, 그 다음에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이제 광역시도들이 버거지수가 꽤 높게 보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거지수는 여기 이제 터미널에는 롯데리아, 동네에는 맥도날드, 라는 이제 가설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표시해 본 지도를 보게 되면은 여기 원래 블로그에 있는 글하고 비교해 봤을 때 서울의 매장 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근데 서울 지도가 굉장히 전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게 표시가 되고, 반면에 이제 경기도는 굉장히 좀 넓게 표시가 되고,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시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카토그램 형태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시군구별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데이터를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시도별로 이렇게 버거지수를 구한 내용을 플로리에 있는 코로플리스 맵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플로리로도 표시를 해볼 수가 있지만 폴리움에서도 이 코로플리스 맵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었던 이 GeoJSON 파일 똑같이 활용을 해서 시군구별로도 그려보고 전국으로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폴리움에서 일단 맵의 중심을 잡아주도록 해요. 그래서 위경도 값을 통해서 맵의 중심을 잡아주고 줌 스타트 해서 표시를 해주게 되면은 이 맵의 얼마나 확대해서 볼 건지 이런 것들 이제 표시해 볼 수가 있죠. 일단 요 내용 지워보고 이 맵만 표시를 해보게 되면은 이렇게 서울의 중심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울의 중심에다가 코로플리스 맵을 그리고 싶다 하게 되면 지오데이터에다가 요 지오제이슨 서울에 해당되는 구별로 이제 경계를 만들어 놓은 이 GeoJSON 파일을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에다가는 코로플리스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DF 서울 인덱스라고 이전에 이제 플로리에서 서울시의 이 코로플리스 맵을 그릴 때 사용했었던 데이터를 그대로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럼스에다가 시군구명, 버거지수를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온에다가는 피처의 프로퍼티스의 네임 이렇게 지정을 해 주었는데 아까 위에서 GeoJSON 파일을 가져온 것을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GeoJSON 파일 구했었던 부분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피처의 0의 프로퍼티스 하고 되어 있는데 이 폴리온 공식 문서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키온에서는 features.properties.name 이렇게 해서 해당 구에 해당되는 이제 폴리곤 값을 가져올 때 이 키 값을 이렇게 지정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GeoJSON 값 확인했을 때하고 지정하는 방식이 약간 다른데 이건 이제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보게 되면은 이런 규칙으로 이 프로퍼티스의 네임을 지정을 해주면은 그 시군구의 경계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fill color라는 것을 통해서 색상을 채워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opacity를 통해서 이제 투명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행을 해보게 되면은 위에서 플로리를 통해서도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코로플리스 맵을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플로리를 통해서 그려봤었던 이 코로플리스 맵을 폴리움을 통해서 지도에다가도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위에서 구했었던 값하고 버거지수는 이제 같은 형식으로 이제 표시를 했는데 서초구 같은 경우에 가장 이제 진하게 이제 버거지수가 높게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럼 이제 전국으로 보도록 할 텐데 이제 전국으로 볼 때도 지도의 중심값을 지정을 해 주어야 될 텐데 여기서 조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전라북도로 중심값을 지정을 하면은 조금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전국 데이터에 대해서 중심을 전라북도로 지정을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전라북도의 위경도 값을 가지고 와서 지도의 중심을 지정을 해주고 전국의 이제 시도별로 버거지수에 대한 코로플리스 맵을 표시를 하는데 여기에선 이 버거지수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그 매장수에 대한 합계까지 표시를 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매장수의 합계를 표시를 할 때 매장수가 어느 곳은 굉장히 적어요. 보게 되면은 10개만 있는 세종특별자치시는 전체 개수가 10개밖에 되지 않지만 경기도나 아니면은 이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508개, 433개로 다른 시도에 비해서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로 이제 매장 수의 개수를 조금 표시를 해보고자 하는데 이럴 때 이제 스케일 값이 너무 차이가 나게 되면은 이제 원을 그렸을 때 너무 이제 크게 그려진다든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제곱에서 이제 0.5를 이제 제곱을 해주게 되면 이제 루트를 씌워주게 되는 것과 이제 같은 계산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스케일 값을 조금 작게 조정을 해주고 이렇게 서클 마커 값을 이제 폴리움에다가 코로플리스 맵과 함께 서클 마커를 그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각 시도별 매장에 대한 요 서클 마커에 대한 위경도 값은 어디에서 구했냐면은 DF, 이 S코리아 렛롱이라는 이 변수를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각 시도별로 위도와 경도의 이제 대표값을 구했죠. 그 다음에 그 값을 이렇게 그룹 바이 해서 합계와 버거지수를 구한 데이터 프레임과 같이 합쳐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위경도 값이 있기 때문에 이 위경도 값과 합계 값을 같이 가져와서 이렇게 매장 수도 함께 표시를 하도록 했다. 그래서 버거지수도 표시하고 그 매장 수가 많으면은 동그라미를 조금 더 크게, 매장 수가 작으면 세종특별자치시는 매장 수가 적기 때문에 10개 이렇게 동그라미가 작게 표시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서울하고 경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가 약간 이렇게 서울 외곽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매장 수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약간 겹쳐서 그려졌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매장 수는 433개, 경기도의 매장 수는 508개인데 여기에서 이제 동그라미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제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스케일 값을 조금 조정을 해서 동그라미의 크기를 조정을 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플리스 맵과 함께 서클 마커를 그려서 이제 매장 수의 많고 적음까지 표현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 원래 있었던 저희가 참고를 했었던 블로그 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엔 롯데리아, 동네에는 맥도날드, 강남에는 버거킹이라는 이런 재미있는 이제 제목이 있는 블로그 게시물을 바탕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저희가 분석해 본 내용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버거 지수를 구하고 그 버거 지수에 따라서 이제 코로플리스 맵이라는 거를 그려봤는데 여기 원문에서는 코로플리스 맵 대신 이런 카토그램을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 2015년에 작성이 된 주피터 노트북이라서 이 주피터 노트북을 그대로 실행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부분이 많고 특히 이런 매장 정보를 받아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버거킹이라든지 맥도날드 이런 이제 웹사이트들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이런 값을 수집해 오는 코드들이 이제 잘 동작을 하지 않는데 이런 부분들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미리 제공하고 있는 상가 상권 정보를 활용을 해서 저 버거 지수를 이제 비슷하게 구현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이제 실습에서 코로플리스 맵과 그 다음에 서클 마커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시각화해 보는 것까지 작업을 해 보았어요. 그러면은 이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치킨집이라든지 뭐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습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예제에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